산초 이야기 바로 가볼까요? 이 새끼 산초 이야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실 수 있다시피 진짜 분질러 줄게. 산초야 와봐 한번. 첼시랑 계약 협상 안 하고 맨유 와봐 한번. 너가 주고 안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나 봐. 맹가시 맘맘이라 그런가 유독 산초한테만 화를 많이 내는 애가 아니라 이거는 맨유 팬의 90%가 뭐야,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일단 관련해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뜬 소식이죠. 자, 오늘자 소식. 데이비드 온스테인, 그리고 이 해당 소식 같은 경우에 데이비드 온스테인 뿐만 아니라 제임스 더커라든지 아니면 파브리지오 로마노, 멜리사 레디, 이런 1티어 내지 0티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기자들이 싹 다 보도했기 때문에 거의 오피셜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해당 소식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첼시는 윙어 제이든 산초의 완전 영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500만 파운드죠. 이게 하나로 환산했을 땐 약 90억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산초는 작년 여름 첼시로 이적하여 시즌 임대 계약을 맺었고 여기에는 최대 2,500만 파운드, 이것도 하나로 환산해봤을 때 한화 470억 정도, 470억의 구매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일부로 첼시가 맨유에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고 완전 이적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지금 산초도 애매하고 무드릭도 도핑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윙어 또 영입하려고 한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윙어 영입하면 산초는 또 내보내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 잘했긴 했지만 지금 PL 23경기에서 단 2골 이렇다고 합니다. 자, 살펴보면 일단 산초의 현재 계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산초 현재 계약은 첼시가 14위 이상 기록 시 무조건 달성이죠. 이건 무조건 달성이니까 거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첼시가 14위 이상 기록 시 한화 470억 원의 필수 완전 이적, 현재 임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시 필수 완전 이적 이 해당 가격을 지불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 관련해서는 임대료는 일단 거의 없어 보여요.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긴 한데 임대료는 일단 없고, 그리고 주급 같은 경우에 맨유, 첼시 5대5 부담, 현재 산초 주급 4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가 일단 현재 계약에서 밝혀진 사항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오늘자 소식이죠. 추가로 밝혀진 게 첼시가 위약금 90억 지불 시 산초 완전 영입 포기 가능, 이거죠. 이게 또 많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걸로는 아니 맨유 보드진 뭔 지랄 해놓은 거냐, 그래도 산초면 어느 정도 클래스 보여줬던 선수고 독일에서 고점이 있었던 선수인데 임대료도 안 받고 주급도 첼시랑 맨유 5대5 부담하고 심지어 이런 조항까지 넣어놓은 게 맞냐. 그래서 보드진 욕이 일단 첫 번째예요. 보드진 욕이 무조건 첫 번째고, 근데 여기서 저도 물론 보드진이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쉴드를 쳐보자면 일단 산초를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모림이 워크의식 좋지 않은 선수 쓰지 않기에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상황은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유벤투스가 임대를 계속해서 진행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빠졌거든요. 유벤투스가 중간에 그냥 우리 영입 안 할래 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얘를 판매할 수 있는 구단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 근데 그게 유일하게 첼시였고, 그런 상황에서 첼시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맨유에서 쓰지도 않는데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팔 수 있는 선택지가 첼시밖에 없었기에 당연히 첼시가 임대 협상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첼시에게 유리한 그런 임대 계약 내지 완전 이적 계약이 체결된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모든 케이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아닌데 또 임대 후 이적 협상할 때 위약금의 경우 한 5분의 1 정도로 설정해 놓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근데 이게 딱 이거죠. 500억 정도라 치면 대충 5분의 1. 그래서 당연히 맨유도 필수 완전 이적이니까 이 위약금 계약 파토를 발생시킬까 설마 했던 거죠. 근데 설마 하면서도 조항을 넣어놨으면 안 됐던 그런 보드진의 문제가 1차적인 거고, 근데 걔네 변명을 보자면 이런 거 이런 경우도 꽤 있으니까 그냥 형식상 넣어놓은.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 맨유 복귀를 하게 된다면 주급 2.2억에 임대료 90억 임대, 총액으로 따지면 대충 1년에 200억짜리 이 정도. 그리고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첼시도 스털링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첼시도 스털링을 무조건 보내야 했던 입장. 이게 마레스카가 스털링 절대 안 쓴다, 이 새끼 무조건 팔아야 된다, 완전 강하게 나갔어가지고 그래서 보내야 됐던 입장이죠. 근데 여기도 그냥 이적 조항 아예 없이 단순 임대로 아스날에 주급 보조 해주면서까지 보냈죠. 이것도 결국에 스털링 너무 고주급자다 보니까 원하는 팀도 없고,
그나마 아스날이 데려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 뺏기고 아스날이 유리하게 협상을 가져갔던 것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산초도 비슷하게 첼시 밖에 선택지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는,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마티스텔, 토트넘이죠. 완전이적 계약 빼고 임대만 볼게요. 그러니까 선택적 완전이적 조항이 있긴 한데 임대만 보자면 주급 100% 토트넘 부담. 제가 알기로 텔 주급이 거의 2억 가까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근데 주급 100% 토트넘 부담 플러스 임대료 150억. 이것도 심지어 임대료 150억인데 6개월입니다. 6개월 임대예요. 산초는 1년 임대. 물론 이건 토트넘이 너무 급했다 보니까, 그리고 완전 이적까지 염두에 두고 데려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케이스랑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이긴 해도 이 아래 거는 토트넘이 영입을 희망했던 거고, 이 위에 첼시 산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맨유가 방출을 원했던 거고, 그래서 동일선상에 둘 순 없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위약금 90억 관련 소식을 낸 게 이렇게 4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4명인데, 데이비드 온스테인 같은 경우는 딱 중립, 그냥 이런 위약금 조항이 있다, 이 정도. 제임스 더커도 딱 중립 비슷해요. 온스테인이랑 비슷하게 중립적인 틀 지키는데, 로마노랑 멜리사레디 얘네는 위약금 조항 있긴 한데, 있는 건 팩트, 위약금 조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래도 지켜봐야겠지만 첼시 남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사견을 표출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 맨유에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첼시 남을 것 같다, 이 정도.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위약금 관련된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냐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초의 최근 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보도했던 바는 최근 PL에서 23경기 2골 1어시 플러스 공식 경기 19경기에서 0골 1어시,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도 450억이 조금은 애매할 수도. 첼시에서 초반에 확실히 잘했는데 이게 또 첼시의 입장을 또 들자면, 그 루키님이 산초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첼시 경기 100% 싹 다 팔로우 하는 것도 아니고 루키님 말이 더 맞을 테니까 좀 그거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레스카 전술 자체가 윙어가 마무리 짓거나 공포를 쌓기가 애매한,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근 첼시 경기력 자체가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산초가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 못한다고 해서 너무 편협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기능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루키님은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루키님 눈이 더 정확할 테니까. 그래서 산초는 물론 450억이 합당한가 에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450억 주고 영입해도 완전 호구 맞는 딜은 아니다, 그냥 뭐 데려올 만하다, 이 정도. 그런 스탠스시랍니다. 어쨌건 첫 번째 이유는 이렇고, 두 번째 이유, 전 이게 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 이유가 현재 개인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구단과 선수 간에 개인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소름이 돋는 게, 보통 임대 후 이적 같은 경우에 완전 이적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 가기 전에 구단과 선수 간 개인 합의를 대충 찍고 갑니다. 대충 해놓고 가요, 이걸. 보통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심지어 FM 해보신 분들 다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임대 후 이적, 개인 합의를 무조건 해놓고 가요, 무조건. 근데 산초와 첼시는 이런 개인 합의도 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초 현재 주급 4.5억. 오 쉣. 맨유니까 이 정도 그릇을 품고 있었던 거지, 첼시라든지 좀 주급 체계가 안정화된 구단은 많이 빡세죠. 무조건 주급을 깎지 않는 이상 개인 합의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예상해보자면 첼시는 2, 3억 사이 금액으로 계약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정도? 근데 이걸 산초가 받아들일지가 의문이죠. 거의 반 이상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걸 봤을 때 산초 결국 지 업보예요. 얘가 만약에 주급 협상 잘하고 싶었어 봐, 그럼 프리덤 이딴 게시물 박았으면 안 됐지. 애초에 프리덤 박은 순간부터 산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첼시랑 주급 낮게 해서 계약해야 돼. 그러니까 프리덤 안 박았으면 나 그래도 맨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로 좀 계약 협상할 때 나 너네가 좀 주급 제대로 안 주면 나 맨유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레시포드 게시물에 프리덤 박은 순간 그때부터는 이미 맨유랑 척지고 절대 안 돌아간다는 본인 생각을 만천하에 공개한 건데, 그럼 첼시 입장에서도 주급 낮게 제시하고 야 너 2, 3억 사이로 이렇게 계약해, 이렇게 제시하고 산초가 안 한다 하면 야 그럼 너 그냥 맨유 꺼져, 너 프리덤 이지랄 했는데 맨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산초가 버러지 짓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지 업보야 진짜 버러지 새끼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는 소식, 이건 공신력 높은 것들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유는 산초 컴백에 관해서 뻑큐 시전 다소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산초는 첼시에 잔류하고 싶어함.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맨유 나온 게 프리덤 이지랄 했는데 첼시 없으면 답이 없어 얜. 자, 그리고 3번, 첼시는 아직 아무런 스탠스도 취하지 않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뭐 엄플 때리고 이런 거더라도 첼시가 엄플 때렸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첼시가 엄플 때린 거더라도 첼시는 뭐 산초 복귀시킨다 이런 접촉이라든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소식이 나온 것뿐이고 일단 이런 위약금 관련된 얘기가 있다 이 정도지, 뭐 지금 복귀시키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 첼시는 산초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첼시가 주급 협상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위약금적인 상황을 계속 언급하는 게 아닐까. 키는 무조건 첼시가 쥐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팩트. 협상의 키는 무조건 첼시가 쥐고 있음. 산초와 주급 협상이라든지 맨유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결단이라든지 싹 다 첼시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첼시가 되게 계약을 잘한 거죠. 맨유 보드진이 계약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솔직히 맨유 입장에선 그래도 보드진 욕을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90억은 너무 낮은 금액이기도 해서, 물론 그게 좀 통상적으로 그냥 넣어놓는 금액이라고 해도 일단 물이 엎어진 상황이니까 좋은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상황상 봤을 땐 맨유 보드진이 좀 핑계거리를 댈 만한 상황들이 몇 가지 있긴 하다. 근데 그거의 발례로 첼시가 협상을 잘한 거겠죠. 그리고 산초 컴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전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긴 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산초가 맨유에서 한 만행들 알려드리기 전에 그냥 단편적인 예시만 볼게요. 맨유의 그때 당시 솔샤르 시절 맨유에 왔었죠. 21, 22 시즌에 맨유에 합류했는데, 자, 첫 시즌 38경기 5골 3어시 첫 시즌입니다. 그래 뭐 첫 시즌 뭐 분데스에 있기도 했고 PL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 이적료 많이 주고 주급도 4, 5억 쳐주고 해도 일단 첫 시즌이니까 적응했다고 치고, 자 다음 시즌 가보자. 심지어 이때 솔샤르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산초를 크랙형 윙으로 쓴다고. 어쨌건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있는 선수인데 산초를 크랙으로 드리블만 치게 시킨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다음 시즌 전술의 귀재 테나가 온다고? 그럼 산초도 첫 시즌 적응 끝났으니까 이제 잘해지겠네? 자, 그렇게 두 번째 시즌 47경기 7골 3어시 와우 판타스틱, 환상적이죠 그냥. 자, 41경기 심지어 안 뛰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테나가 그 산초가 워낙 못 뛰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좌윙, 우윙, 심지어 공미도 시켜주고 뭐 제로톱까지 시켜줍니다. 어떻게든 얘에 맞는 포지션 찾아주려고. 근데 결국 이지랄 냈죠. 그러면서 테나랑 존나 싸우고 그러고 바로 런치입니다. 바로 분데스리가 런. 심지어 이때도 잘한 것도 아니야. 그냥 챔스 결승 가고 경기력 나쁘지 않아 이 정도지 얘가 확 완벽하게 살아났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때 너무 챔스 결승 간 걸로 미화가 많이 됐어. 그러니까 맨유에서보다 훨씬 나았죠. 맨유에서보다 훨씬 나았는데 얘가 진짜 예전 우리가 이적료 1000억 줄 정도의 산초 시절로 돌아왔냐? 이건 절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겁니다. 심지어 최근 19경기 0골 1어시. 이건 단편적인 예시고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면서 산초의 만행들 올릴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저 말이 맞아. 산초가 진짜 잘하고 있었으면, 아니 잘하는 거 떠나서 첼시가 산초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했으면 이런 복귀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첼시가 산초 그래도 뭐 영입할 만하다 이렇게 스탯 관련된 거 못 쌓고 있어도 그래도 만족스럽다 싶으면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와. 그냥 산초가 못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맨유 컴백을 하게 된다면 타팀에 대충 350억에 팔아야 할 텐데 이 정도는 영입 협상 잘하면 그래도 팔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급이 세니까 그래서 이적료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분데스리가에서 20-20 달성하고, 근데 그런 폼을 거의 3시즌을 연속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런 고점이 있는 선수라, 그래서 350억쯤이면 구미가 당길 만한 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전 충분히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 아예 와 진짜 산초 복귀하면 좋댔다 이 정도는 아닌데, 당연히 지금 생각으론 첼시에서 그대로 사가주면 그게 베스트지만 좀 차한이라 해야 되나 차악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이 정도 300억 내지 350억 정도는 열심히 발품 팔면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이 정도? 그래서 산초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진짜 맨유 돌아오면 다리 분질입니다. 진짜 맨체스터 찾아가서 목발 짚고 다니게 해줄게. 한번 와봐.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나도 궁금해. 어떻게 될까 과연.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 3천만 반 산초 팬들이 무섭지 않은 건가?
아, 저 새끼 저 이스타에서 FM 하는 거 있잖아요. FM 컨텐츠 이번 주에 올라올 텐데 지금 첼시 임대라서 뭐 이적이든 복귀든 시킬 수가 없거든요. 다음 시즌에 팔지도 않고 그냥 복귀시킨 다음에 2군 처박아 놔야겠다. 그냥 팔지도 않고 다른 팀 팔지도 않고 2군 처박아 놔야겠어. 그러고 불만 뜨는 거 보고 이제 흐뭇해하면서 지랄 좀 해야겠다. 일단 산초 이야기 이 정도고, 그래서 산초 진짜 복귀하는 건 진짜 맨유 컴백할까? 관련된 건 전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 다가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4, 5월 그때까진 기다려야 좀 더 확실한 소식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탠스로는 그냥 첼시 그대로 가는 게 정배. 그렇습니다. 얼굴만 봐도 족같아. 레시포드가 빌라 이후에 보시면 인스타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빌라 데뷔전 관련해서. 근데 산초가 레시포드 게시물에다가 댓글로 프리덤 이지랄을 했습니다. 매기는 거죠, 맨유를 떠나는 게 자유다, 넌 자유 찾았다, 이지랄한 거죠. 와, 이 새끼를 진짜 어떡하면 좋을까. 아니, 맨유를 떠나는 게 프리덤이래. 아니, 이걸 근데 인스타에 개인적으로 한 말도 아니고 인스타 댓글에다 어떻게 이렇게 남길 생각을 하지? 정신 나간 새끼죠 그냥. 산초의 만행을 하나씩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안산대전이 유행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안산대전에서 산초를 지지하셨던 분들, 이걸 보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산초 네덜란드 폐관수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산초 멘탈 안 좋은 건 이때 맨시티 유스 시절 때부터 유명했어요. 이때 맨시티 유스에서도 뭐 향수병이 걸렸대. 갑자기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영국에서 뛰는데 향수병이 걸렸대. 산초가 런던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야, 서울 사람이 갑자기 대전 갔다고 향수병이 걸린대. 잉글랜드 선수가 잉글랜드 내 팀인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향수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맨시티 떠나고 싶다 이렇게 구단에 말을 합니다. 런던 가고 싶다 이지랄 했는데 간 팀은 도르트문트. 향수병 걸려서 팀 떠나고 싶다는 새끼가 간 팀이 도르트문트예요. 도르트문트. 독일로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멘탈이 안 좋아요 이 새끼가. 그리고 2022년 11월 당시죠. 월드컵 잉글랜드 국대 발표에서 산초가 안 뽑혔어요. 이때 국대 발표에서 산초가 안 뽑혔는데 그때도 이제 멘탈 바사삭 했죠. 근데 테나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즌 중인데도 이게 중요해요. 시즌 중에 테나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11월 달에 네덜란드 개인 훈련을 보내줍니다. 약 2달간 보내줬는데 리그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14라운드에서 19라운드를 안 뛰었어요. 보시면 몇 경기야 이게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두 경기는 이때 당시에 월드컵 브레이크였다 보니까 월드컵 뽑히지 않은 선수들 스페인 데리고 가서 전지훈련 했거든요. 이것도 산초를 안 데려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좀 요양 좀 하면서 혼자 개인 훈련 좀 하라고. 완전 그냥 위에 줄 만큼 위에 준 건데 이 두 경기 합해서 11경기를 결정합니다. 시즌 중에 개인 훈련을 보내준다고 11경기를 결정하는 새끼야. 주급 루팡하면서 그냥 지 혼자 잘 지냈겠죠? 요양 좀 하면서. 경기가 엄청 많았는데도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이 정도로 구단에서는 산초를 위해 줬습니다. 이 선수의 개인 폼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저곳 맞는 포지션 찾아주려 노력했던 게 뭐 좌잉 우잉은 기본이었죠. 애초에 도르트문트에서 좌잉 우잉이 본 포지션이었으니까 좌잉에 쓰다가 좌잉에서 적응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잉에 써주다가, 그러고 개인 폼도 점점 안 좋아지고 온더볼이나 드리블 능력도 약해지니까 브루노를 대신해서 공미까지 세워봅니다. 프리시즌엔 심지어 제로톱까지 실험해줘요. 이 산초 하나를 위해서. 산초 적응하라고 이 정도 노력을 해줍니다. 잘 해보라고. 몇 년 동안 주전을 세우면서 기다려줬는데 매 시즌 평균 한 2,500분 정도를 뛰었어요. 처음 왔을 때 솔샤르 아래에서 2, 2 시즌, 그리고 테나 아래에서도 2, 2, 3 시즌. 그때 매 시즌마다 2,500분이 출전해요. 산초가. 2,500분이면 솔직히 경기수 뭐 풀경기 90분으로 따졌을 때 거의 30경기, 풀타임으로 따졌을 때 30경기면은 거의 주전이죠. 이렇게 출전시켜줬는데 이제 훈련장 태도 논란. 산초가 지각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것도 지각을 했는데도 구단에서 이 선수에게 벌금을 안 매겼대. 왜냐면 산초가 무슨 핑계를 엄청 많이 댔대요. 질병이라든지 무슨 사정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엄청 내면서 벌금 하나도 안 내고 지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산초 푸시업 사건, 영상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선수가 브루노고 뒤에 여기 보이는 친구가 산초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브루노가 풀 푸시업 땡기고 있을 때 뒤에 산초랑 비교해보세요. 브루노 풀푸시업으로 존나 땡기고 있는데 산초 뒤에서 깔짝깔짝 이런 훈련 관련 태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돼. 아 진짜로 이게 어떻게 효과야 이게. 아니 이 푸시업이 효과라고. 실력은 있잖아요 라고 하시기엔 일단 이 친구 이적료가 1200억이었습니다 1200억. 스탯 잠깐 말씀드리면 첫 시즌 맨유 왔을 때 솔샤르랑 랑닉 아래에서죠. 2 시즌 38경기 뛰었습니다. 5골 3어시. 그리고 2, 3 시즌 테나가 아래에서죠. 이때 41경기를 뛰었네요. 와우. 근데 7골 3어시. 잘한다고 보여지십니까 혹시? 1200억 주고 데려왔는데 막 무슨 풀백 원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느니, 돌문에서도 그때 누구야? 하킴이었나? 그때 풀백에 지원이 있었어가지고 잘했나니. 아니 1200억이라니까 1200억? 애초에 주급이 5억이고. 돌문 시절은 빨리 말합니다. 돌문 시절은 그때 막 20도 달성하고, 근데 그걸 그런 폼을 거의 3시즌간 꾸준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돌문 시절엔 빨리만 했는데 저희는 지금 돌문 시절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맨유에서의 산초 잘했나 못했나. 38경기 5골 3어시, 41경기 7골 3어시. 뻑큐입니다. 뻑큐. 자,
자, 다시 돌아와서 전설의 사건이 하나 있죠. 산초가 맨유를 나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 2023년 그때 9월이었나요? 산초가 2-2-3 시즌에 안 좋았어. 이거 보시면 안 좋았죠. 2-2-3 시즌에. 그래서 뭐 어찌저찌 일단은 다시 프리시즌 하고 뭐 시즌에 딱 들어갔어요. 1-2-3라운드를 거치고 4라운드에 아스날전이었습니다. 아스날전에 산초가 그동안 쌓여왔던 것도 있고 이때 기준으로도 훈련 성과나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테나흐가 딱 한 경기, 진짜 2년 동안 기다려주다가 이제야 딱 한 경기 명단을 제외합니다. 근데 갑자기 폼 안 좋고 훈련 성과랑 태도 안 좋아서 명단 제외했는데 갑자기 산초가 SNS에다가 급발진하더니 나는 희생양이다 이지랄을 해요. 뭐 그런 거죠. 급발진으로 나 훈련 열심히 했는데 그냥 훈련 문제는 핑계고 다른 문제로 명제한 거 아니냐. 난 희생양이다 이지랄 했어요. 진짜 뭐 원문 보고 오셔도 좋겠지만 딱 이랬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일단 테나흐가 명단 제외하고 인터뷰에서 산초 훈련에서 폼 아직 다 못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테나흐가 경기 끝나고 산초 명단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이런 인터뷰 이후에 산초가 SNS에 나 훈련 열심히 했다. 훈련 문제는 핑계고 다른 문제로 명제한 것 같다. 나는 희생양이다. 이지랄 했습니다. 이지랄. 정신병자죠 그냥. 아니 감독이 그래도 최대한 실드 쳐주려고 태도 이런 거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훈련에서 좀 폼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명제했다. 이렇게 실드를 쳐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갑자기 급발진. 미친 새끼죠. 그렇게 해서 산초가 구단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면서 도르트문트에 임대가 되었었어요. 임대료 한화 약 60억 원 정도인데 주급 포함 임대료였습니다. 근데 6개월 임대 가서 챔결까지 경험했잖아 결국엔. 근데 심지어 돌문에서 나쁘지 않았어. 뭐 엄청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돌문에서. 뭐 어쨌거나 챔결 갔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때 왼쪽이 아데미 오른쪽에 산초였나? 그런 식으로 꽤 잘했어요 꽤. 그래서 60억에 반 시즌 임대를 보냈다가 왔죠. 근데 반 시즌 임대 보냈다가 와서 시즌 시작 전에 2024년 중반에 커뮤니티 실드를 하지 않습니까? 맨유가 또 FA컵 위너다 보니까 그래서 맨시티랑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기다가 승부차기까지 갔죠. 승부차기에서 키커로 나온 산초. 이지랄합니다. 이렇게 돼서 산초는 볼문 임대 갔다가 맨유 이번 시즌 공식 경기 단 한 경기 출전이 이 경기예요. 심지어 후반에 교체로 들어갔어. 그러고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가지고 바로 실축. 트로피 그냥 맨시티한테 넘겨줬죠. 그러고 바로 첼시로 임대 이적을 떠납니다.